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담 비율, 이것을 비율을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자기 부담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계약자가 받는 보험금은 자기 부담금을 제한 초과된 금액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10, 15, 20, 30, 40%가 있다. 다른 퍼센트죠. 그런데 지금 조사사에는 거의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손해보험이라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정책 상품이다 보니까 30%나 40%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때 저렇게 할까 하는 건데요. 거의 뭐 손해율이 5% 이상 난다 했을 때는 자꾸 저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제가 이제 보험 이론을 공부할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제도가 나쁜 건 아닌데 손해율이 5% 이상이면 인수를 제한해 버려요. 계속 보험금 타니까. 물론 계약 잘못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보험금 타는 게 자연재해지 무슨 계약서 타시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손해율이 워낙 높아버리니까 회사에서는 그러려면은 40%에 가입해라. 싫으면 그만두고. 원래 그게 손해보험 이론이죠. 우리 자동차 보험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꾸 사고가 나니까 요즘에는 이제 금액이 아니라 횟수로 많이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가 사고는 거의 안 내는 편인데 누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요, 차가. 그럼 옆구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차가 더 아프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것도 횟수가 되는 거고 또 제가 순간 착오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횟수가 느니까 보험료가 갑자기 확 상승한 것은 상승한 거. 두 번째는 신규로 가입을 안 시켜준다. 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떡해요? 그죠? 신규는 안 되고 있던 차 타고 다니면 돼요. 그 대신 이제 보험료가 할증돼가지고 보험료가 세겠죠. 그런 것처럼 얘들도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본 계약서 중에는 조사서에는 20%가 최대 자기부담 비율이 높았던 거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예요. 기억은 하셔야 돼. 더군다나 여기 뭐라 그래서 이런 교재 보면 20, 30, 40%형은 뭐가 없다? 제한 없잖아요. 제한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한다고? 당연히 20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두 가지. 자기 부담 비율이 20, 30, 40 차이로 인해서 보험료가 더 많냐? 안 많네. 근데 보험금 지급은 어쩌냐? 적어져. 그럼 당연히 어쩌야 되겠어요? 20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누구나가 15나 10을 가입하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시면 그것도 있어요. 계약자들이 10이나 15를 잘 모르신 분들 계셔. 그러면 교육 안 했겠느냐? 했어요. 담당 농협에서 다 보험 상품 판매할 때 얘기했을 건데 사람들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듣는다니까. 사고가 나니까 자기 부담이 생각나는 거지 사고 안 났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쨌다고요? 3년 연속이 있어야 돼. 그리고 손해율이 아예 없었어야 돼. 3년 연속 무사고니까 손해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2년 연속이고 손해율이 없었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나 가입하기 힘들죠. 지금 기후가 계속해서 자연재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한번 보험금을 탔다고 해서 15나 10을 가입 못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라고 하는 게 이 보험 상품이라니까요. 국가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좋다. 사고가 났었어도 어떻게 하자. 손해율을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10% 가입하려면 3년 연속 가입 과수원 농지로서 어찌 된다고? 손해율이 50% 이하. 그러면 손해율을 어떻게 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손해율은 몇 분의 무엇이다? 보험료 분의 보험금이다. 이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 이걸로 뭘 구하냐면 손해율을 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몰라서 못 쓰죠. 나중에는 다 알고도 못 써요. 왜냐하면 무엇을 묻는지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몇 문제씩밖에 안 되는데 문항은 얘가 그러니까 뭘 묻는지만 알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는 시험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그 똑같은 말도 이렇게 조금 달리 쓰니까 그죠?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을 그래도 계속 꾸준히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또 표현할 때에 똑같은 말이 달리 표현하는 경우 있잖아요. 면책, 부책도 달리 표현하는 말이 하겠죠. 교과서에는 우리 업무법서에는 면책, 부책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는데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면책, 부책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출제가 됐을 때 업무방법서에 없다고 해서 안 쓸 거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해결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부책이면은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교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업 중에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하시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항상 해요. 손해율이 되면은 지금은 생각이 나는데 막상 시험 보면 생각이 안 나서 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맞힐 수가 없죠, 정답을. 그죠? 그래서 자꾸 훈련도 하시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가수원으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에 그 말이 거기다 붙이면 돼요. 3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에 이것을 우리는 손해율이라고 해요. 손해율. 그러니까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손해율이라고 써도 그건 정답이다. 15%형 2년 연속이다. 다만 연속이라는 데 체크해놔야 되겠죠. 연속. 연속은 만약에 2021년에 가입하려면 2020년도에 2019년도에 연속으로 되니까 이게 세 개가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중간에 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사고 농지다. 그리고 지급 보험금이 있으면 계산해야 되죠. 여기까지 계산해야 되죠. 계산해서 보험료하고 보험 계산해가지고 손해를 구해야 되는 거고 15에 가입하려면은 요건 무시하면 되죠. 2년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년, 2년이니까 이 두 개의 보험료와 보험금으로 계산하면은 손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팅을 5개를 다 해준다 하더라도 그건 함정이야. 자, 원래 과수원별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5년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자기 부담 비율하고 관계없는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손해를 구하는 공식은 같아도 과수원별 할인 할증을 적용하는 건 5년간을 가지고 하는 거고 자기 부담 비율은 3년간이나 2년을 가지고 해. 아셨죠? 그걸 헷갈리면은 또 역시 오답이 나온다는 거. 자, 거기 나오네. 비가입세 체크해 볼까요? 30만 원의 소원액의 10%에 100만 원 범위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거죠.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안 내고 싶으니까 또 안 내도 돼요.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최대 자기 부담금은 얼마다? 시설은 100만 원. 피복제는 최대 자기 부담금이 얼마다? 30만 원.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정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시험 낼 때는 애매하게 내겠지. 소원액이 283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10%를 제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228만 3천 원이었는데 시설이라고 하면은 안 되지. 얼마를 적용해야 돼? 30만 원을. 근데 피복제가 만약에 283만 원이면은 28만 3천 원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적용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를 해서 외워놔야 돼. 좌우지간 1과목은 외우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된다. 대부분 학창시절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수학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사회 우리 때는 세계사도 공부했어요. 세계사 기억나십니까? 공부한 거? 그럼 나이가 좀 있는 거예요. 세계사를 모르는 분은 나이가 좀 적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선택됐으니까 선택 많이 안 하니까 어렵다고. 그 세상 일을 그렇게 그때 공부하긴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세계 돌아가는 걸 알았어야죠.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계산은 잘하는데 암기하는 게 싫다. 암기는 나 못하게 해서 그 사람은 공부 못한다는 얘기가 똑같게 들리면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암기를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왜 안 되는 거냐? 노력이에요. 몇 번을 암기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신기하긴 해. 자기 아내 생일은 30년을 살아도 기억 못하는데 옆에 아내 친구의 생일은 한 번만 들어도 알죠. 신기합니다. 이해 안 하지. 30년 동안 들어왔던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그죠? 오다 가다 만난, 어쩌다 만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생일은 묻게 기억해갖고 막 짱 이벤트 한다고 그 이벤트 쏟는 정성을 아내에게 10분을 1만 쏟아도 대접받을 거예요. 무관심 하실 때가 됐습니까? 저는 아직은 무관심은 아닙니다. 아직 관심을. 저도 무관심 하고 싶은데 본인이 놓치라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자인데, 너는 그렇게 내가 좋냐?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관심을 두냐? 그냥 방목하지. 그랬더니, 대답이 정말 명답이죠.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는 건
내가 너를 취할 수는 없지만 넘주기는 아깝다 그래서 내가 관심 갖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그럼 방목을 원하느냐? 방목이 뭔지 알죠? 예. 무관심으로 두라는 건데. 그때 눈을 봤더니 그 무서운 눈빛 있잖아요. 방목을 원하는 눈빛이 나를 만약에 예스 하면은 나 잡아먹겠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케어받고 싶어 하고 무사히 넘긴 적이 있어요. 제가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 눈치가 보이더라고. 자, 들어갑니다. 나무 손해보장 체크. 항상 정해놨어요. 나무 손해보장 자기 부담 비율은 몇 퍼센트? 5%. 그러니까 나무 수로 나오던 금액이 상관없죠. 왜냐면 비율을 뭘로 환산하면 돼? 금으로 환산한 건 쉽다 그랬잖아요. 그죠? 금액으로. 그러면 포도는 얼마라겠죠? 4만 원에 정해놨다 했잖아요. 다른 데는 나무 가격이 없는데 포도는 지금 정해놨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도에 방법서에는 나무 가격이 다시 나올지도 몰라. 안 나오면 상관없어. 왜? 포도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은 2019년에 나왔던 나무 가격에 대한 시험 문제는 안 외워도 돼요. 근데 나오면 이제 외워야 돼. 나오면은 그 가격표를 딱 정해가지고 표 만들어서 외우면 끝. 그러면 100주를 만약에 가입했어요. 그러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예요? 400만 원이잖아요. 400만 원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돼요. 그런데 10주가 쓰러졌네요. 10주가 고사했어요. 이 과목에서 고사라는 말 배우죠? 고사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지. 보상안이 나와줘야 돼. 보상안은 제로가 무조건 나와야 답이 되는 거지. 그냥 죽은 나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고사의 개념이고 보상안은 제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보상 받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건 100주니까 쉽지 계산하기가. 5주만 보상하면 되잖아요. 4, 5, 20에 20만 원을 보상을 하게 된다. 계산하는 방식은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 400만 원이니까 400만 곱하기 피해율이 얼마예요? 10%잖아요. 0.1 빼기 5%니까 0.05잖아요. 0.05니까 4, 5, 2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계산은 반복. 그 대신 눈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겠죠. 왜냐하면 실전에서는 반드시 어쩐다? 계산기를 이용하셔라. 물론 이제 계산력이 좀 특출난 분 계셔요. 보통 금융업계에 계신 분들은 계산을 잘 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암산을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는 그냥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복잡한 계산 나오면 계산기를 사용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심하게 계산하는 기를 사용할 정도의 복잡하진 않았더라도 자꾸 계산기를 써봐야 훈련이 돼요. 그때 가서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내 것인데도 내 것 같지 않는 내 것 같은 계산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계산기 써보는 훈련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20만 원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를 차감하는 게 정해졌죠. 근데 100주니까 이건 쉬운 건데 만약에 뭐 숫자가 150주, 180주 그러면은 계산력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다만 이건 있어요. 억울한 면이 있죠. 1000주를 가입한 사람은 가입했는데 40주가 고사했어요. 이 사람은 보험금 얼마 받아요? 이 사람 보험금 얼마 받을까? 계산해 보셔요. 못 받겠죠? 자기 부담비를 초과 못 했죠? 너무 자, 봐요. 100주 가입한 사람이 10주만 죽어도 보험금을 일부 받았는데 이게 40주가 죽었어도 보험을 못 받는 건 사실 불합리하죠. 어찌 보면. 그죠? 그래서 보험 이론이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경우는. 왜냐면 어차피 나무가 개별적으로 죽는 건데 전체 가입 주수가 많다고 해서 그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잖아요. 주수가 많아지니까 적은다고 못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계약자 입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나무 한 주 한 주가 소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금액은 적지만 20만 받았는데 나는 그보다 4배 이상의 나무가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이 계약자 입장에서는 속상할 일이잖아요. 단지 많은 주수를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안 준다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도 5주를 뺐다면 그러니까 얘도 5주 빼고 35주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것이 이제 우리 인지상정이지만 그렇게 감정이 개입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없다라고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거 이제 미경과 비율은 책임 있는 사유 위쪽으로 보세요. 책임 있는 사유예요. 누가 책임 있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책임 있는 사유. 책임, 그럼 뭐가 또 하나 반대말은 뭐예요? 없는 사유. 그러겠죠. 그럼 이것은 또 뭐와 비슷해? 회사의 책임하고 비슷하겠죠. 그렇죠. 뭐 꼭 이것이
이꼬르가 완전히 이꼬르는 아니지만 약 대략 유사하겠잖아요. 그죠? 왜냐면 회사는 책임이 없는데 해지될 수도 있겠고 또 계약자 책임이 없는데 해지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것이니까 완전히 같지는 않아. 그러나 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있겠잖아요. 대표적으로 책임 있는 사유는 부실고지. 그죠? 근데 이제 부실고지는 보험 계약이 안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긴 합니다. 또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 안 되잖아요. 우리 보험 마찬가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 안 되는데 다만 조심해야 할 게 초과보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 비가림설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해? 80에서 130이니까 초과 가입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겼잖아요 이미. 그렇게 정해놓은 건 초과 가입을 보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정해놓은 기준이 있을 때는 초과 가입이 아니야. 근데 평년 수확량의 100%만 가입하라고 정해놨는데 120% 가입하면은 이건 뭐가 된다? 초과 가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시험 낸단 말이지. 얘는 섹타가 범위가 얼마만큼이냐? 80에서 30이냐? 90에서 30이냐? 130이냐? 50에서 150이냐? 50에서 150은 가축이에요. 가축은 보험 가입금액, 보험 가액에 50에서 150까지 가입하는데 그 이유가 150을 주는 이유는 자꾸 동물은 크잖아요. 그죠? 어제의 소가 오늘 소가 아니라겠잖아요. 크니까 그 보험 가액의 150%까지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여러 종류의 자격증도 강의를 해봤고 다 해봤는데 듣는 얘기 중에 손해평가사는 재미있다, 재미있는 공부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여러분을 내가 평가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하는 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 제가 들은 바로만 한다면 저도 공무원도 가르쳐보고 다 해봤는데 공부가 재밌네요 하는 과목은 이 과목이더라. 손해평가사더라. 재미를 붙이시면 돼요. 나는 재미없는데 어떡할까요? 재미를 오늘부터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미가 또 생겨요. 쏠쏠하게. 왜냐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문제가. 내가 처음에 암기하기 어려웠던 게 암기가 되거든요. 써지거든요. 그런 기쁨이 있답니다. 하시면 돼요.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면은 납입한 보험료를 뭐 해야 되냐면 해지하고 환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험 계약을 어떤 경우에요? 해지는 이제 보험 계약을 다시 원점 돌리는 거죠. 아예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과점 상품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이란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보험 계약이 유지가 되긴 되는 건데 그 경우는 해지가 아니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초과된 그것이 실수가 아니죠. 평년 착과량을 가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된 거였는데 저가 조사를 해봤더니 기준 수확량이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보험 가입금을 어찌해야 돼요? 감액을 해야 되잖아. 그때도 이 경과를 적용을 해요. 그건 누구 책임은 아니지만 미 경과비를 적용해요. 근데 이 경우는 보험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죠. 계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지된 이후에는 아무리 보험 사고가 나도 보험금 지급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 조사서를 보면은 해지가 건이 있어요. 여러 필지가 있을 때는 A 필지는 해지가 분명히 뜹니다. 여러분 조사서에. 그건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조사해봐야 모바일에 입력도 안 될 뿐더러 모바일 입력 안 했을 때 수기로 할 거 아니에요. 조사서에다가. 그래도 그건 조사서 안 나와요. 계약이 해지된 걸 모두 조사해요. 가서. 그죠? 그럼 똑같은 필지를 2번 갈 수 있냐? 2번 갈 수 있어요. 보험사고 2번 이상 나면은 2번 가는 거예요. 그죠? 2번 조사하면은 2번 조사해서 추가 조사해가지고 2번 간 농지대에서는 2개 다 수당을 줍니다.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하시게 되고 나중에 가볼게요. 그래서 이때 미 경과비를 적용하는데 잘 보셔야 돼. 포도, 비가리, 임시설, 나무 쭉 나오는데 이게 각각 다르고 같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표는 다 안 해오셔도 돼요. 만약에 출제자가 내고 싶으면 이 표는 줄 수밖에 없다. 이걸 다 외우는 시험 문제는 사법고시다. 손해평가사 시험이 아니고 사법고시는 외워야 돼. 우리가 사법고시라면은 외워야 되는데, 근데 이름만은 들립니다. 사법고시 외우고 손해평가사는 안 해도 된다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근데 어떤 말이 도냐면 손해평가사가 거의 고시와 유사하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고시와 유사하다.
사법은 아니에요. 사법까지는 안 되더라도 고시가 비싸다. 뭘로 봤을 때? 합격률로 봤을 때. 그래서 예외란 뜻은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데 그 돌아가는 패턴은 아셔야 돼. 만약에 11월에 보험 가입했을 때 5월에 해지하면 적용은 언제 해야 돼? 5월 걸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걸로 5월 받고 몇 퍼센트 남았어요? 포도는 20%만 남은 거예요. 근데 나무까지 가입했다면 나무는 얼마만큼 돌려줘야 돼? 50%. 5월 달이니까 50%를 돌려줘야 돼. 그때 돌려줄 때 뭘 돌려준다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총 보험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무엇에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서 미경과 비율을 적용하고, 그죠? 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얼마인가를 찾아내야 되죠. 전체 보험료 중에서 계약자가 감당해야 될,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얼마인가? 그럼 뭘 찾아야 돼? 계약자 부담 보험료 비율을 찾으면 나오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 비율이 얼마냐라고 찾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해서 계산해서 미경과 비율을 적용해서 지급하면 환급보험료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또 공부할 거예요. 자, 계약인수, 가입 지역. 네. 써요? 뭐 묻었어요? 아, 너네가. 야, 이거 방송 잘라야 되는데. 닦아볼까요? 뭐가? 자르기도 하고 다시 아미도 쓰던 것처럼 공부합니다. 자, 계약 인수인데 지역은 대부분 전국이에요. 그 대신 그럼 전국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건 안 해오셔도 돼요. 가능하면. 다만 애울 경우가 있는데 보험 목적일 때는 애우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 그럼 전국은 두 가지는 기억하라고 했죠. 뭐하고 뭐? 연료교하고 정기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자격. 거기 1번이 가장 중요하죠. 우선 쓰라 할 것이 1번일 거예요. 자격은. 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농업인 및 임차나 여부 관계없이 어디에서? 국내에서 무엇을? 보험 대상 농작물을 무엇으로? 어떻게? 통상 영농 방법으로. 그 다음 누가?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가 있어야 돼요. 주된까지. 그러면 이제 나다는 뭘 시험을 낼 거냐? 이 사람이 보험 가입이 될까 안 될까를 물어볼 때는 써요. 계약자를 주된 경작자가 아닌 가족 등의 이름으로 명의로 해야 안 돼요? 안 되죠. 반드시 주된 경작자여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임차농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임대농은 있죠. 임대농은 안 되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즘에 직불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계약자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잘 임대를 안 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사실은 대부분 대농들이 다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토지가. 그죠? 이렇게 임차해서 농사를 질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떨어나가. 계약자는 그거 자기가 농사를 잘 짓지도 못하면서 직불제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직불금 나에게 주라 라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죠? 두 번째, 보험금 나오면 나한테 일부 주라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보험 계약에 어마어마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실제 만나보면은 또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계약자인데 자기가 그 땅 주인에게, 지주에게 보험을 얼마 줘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서는 될 것도 아니고 줘서도 안 되는 돈입니다 했더니 그래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시는 건 당신 마음, 이제 계약자 마음이지만 주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장님 돈으로 보험료 냈고 사장님이 이렇게 임차해서 농사 짓고 모든 모내기나 모든 영농활동을 했는데 왜 보험금을 그분에게 줍니까? 줘서는 안 됩니다. 일정 비율도 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준다면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줬는지 안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계약자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착해서. 자, 가볼게요. 법인, 외국인 다 됩니다. 그다음에
미성년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은 이렇게 체크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자, 이 기준 봐봅시다. 금액은 얼마? 200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00만 원이 아닌 것들이 나중에 나와요. 100만 원 콩이나 뭐 옥수수나 기타 생산비 한 것들 100만 원이고 50만 원짜리가 있죠. 벼하고 뭐 밀 또는 메밀 같은 건 50만 원이 최저 가입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공부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수원의 정의. 과수원이라 하면 한 덩어리 토지 개념이죠. 필지와 관계없더라.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되겠네. 3번 봐봐요. 3번 보험 가입 기준의 3번. 비가림 시설은 단지 단위로 가입하되 하고 최소 가입 면적은 얼마다? 200제곱. 그러니까